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룰 뉴스는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최고의 직장이라 불리는 삼성전자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례 없는 초유의 사태입니다. 2026년 5월, 단 열흘 만에 무려 2,500명이 넘는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집단으로 탈퇴했습니다. 하루에만 1,000명이 넘는 이탈자가 쏟아지기도 했죠. 영원할 것 같던 거대 노조의 성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평온했던 월급날 아침, 직원들의 스마트폰에 올린 통장 입금 알림이 그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사태의 끝에서 웃고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내막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기형적인 구조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현재 사태의 중심에 있는 초기업 노조는 삼성전자의 과반을 차지하는 제1노조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 노조의 인적 구성을 보면 특정 부서로 매우 쏠려 있습니다. 전체 조합원의 약 80%가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문 직원들로 채워져 있죠. 반면 스마트폰과 가전제품을 담당하는 DX 부문 직원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뭉쳤지만 태생적으로 반도체 부서의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클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출범한 것입니다. 이 불균형은 결국 끔찍한 차별과 분열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균열의 첫 번째 뇌관은 바로 성과급 차별 논란이었습니다. 노조 집행부는 사측의 파업의 조건으로 어마어마한 요구를 내걸었습니다. 올해 1분기 엄청난 흑자를 낸 반도체 DS 부문의 영업이익 중 15%를 성과급으로 상한선 없이 지급하라는 것이었죠. 전문가들의 계산에 따르면 이 요구가 수용될 경우 반도체 부문 직원들은 1인당 최대 6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성과급을 챙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상대적으로 실적이 저조했던 DX 부문 직원들을 위해서는 단 하나의 요구 조건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반도체 직원들만의 이익을 대변한 셈입니다. DX 부문 직원들의 분노가 폭발한 이유는 단순히 질투심 때문이 아닙니다. 스마트폰과 가전을 담당하는 DX 부문의 실적이 악화된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같은 회사 반도체 가격의 급등이었기 때문입니다. DS 부문이 반도체를 비싸게 팔아 막대한 이익을 남기는 동안 그 반도체를 비싸게 사서 완제품을 만들어야 하는 DX 부문은 원가 부담에 시달리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6%나 급감했습니다. 즉, 반도체 부서의 잔치는 가전 부서의 희생을 담보로 한 구조적 딜레마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한솥밥을 먹는 동료들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한 채 돈잔치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끓어오르던 불만에 기름을 부은 것은 다름 아닌 조합비 기습 인상이었습니다. 노조 집행부는 조합원 개개인의 명시적인 동의 절차도 없이 월 5,000원이던 조합비를 파업 기간을 이유로 무려 5만 원으로 10배나 올려버렸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회사가 급여에서 조합비를 자동으로 공제하는 이른바 체크오프 시스템의 함정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은행에 가서 자동이체를 해지하듯 마음대로 조합비 납부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유일한 탈출구는 바로 노조 탈퇴뿐이었습니다. 이 강압적인 반식에 억눌려왔던 소수 부서원들의 인내심이 결국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그렇다면 10배로 뛰어오른 그 막대한 조합비는 과연 어디로 흘러갔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드러나자 직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집행부가 파업 현장에서 활동하는 이른바 스태프들에게 파업 기간 15일 참여 명목으로 1인당 최대 300만 원의 활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라인을 지키며 회사의 손실을 막기 위해 땀을 흘리던 직원들의 피 같은 월급이 파업을 주도하는 소수 집행부와 스태프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잔치자금으로 쓰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노동운동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겼습니다. 반도체만 삼성이냐?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와 사내 게시판은 연일 쏟아지는 분노의 글로 마비될 지경이었습니다.
가전과 스마트폰 사업부 직원들은 릴레이 탈퇴 인증 사진을 올리며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동료의 월급은 연대의 화수분이 아니다. 우리를 껍데기 취급하는 약탈적 귀족 노조라며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평등과 연대를 외치던 노동조합 안에서 가장 불공정한 서열이 존재했고 철저한 머릿수 논리가 지배하는 다수의 횡포가 만연해 있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진정한 적은 외부에 있던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었던 셈입니다. 노조 내부가 밥그릇 싸움으로 자중질환에 빠져 있는 동안 삼성전자가 처한 대외적인 현실은 그야말로 살얼음판이었습니다. 글로벌 전기 침체와 AI 반도체 패권 경쟁 속에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치열한 생존 게임이 벌어지고 있었죠. 특히 DX 부문은 뼈를 깎는 사업 재편과 구조 조정의 칼바람까지 걱정해야 하는 절박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생존을 위해 전사적 역량을 결집해도 모자랄 판국에 회사의 달목을 잡고 내부 분열을 조장하는 노조의 행태는 임직원들은 물론 시장의 깊은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례 없는 파업과 노조의 분열이라는 혼란 속에서 경영진은 과연 어떤 대응을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사측은 표면적으로는 노조와의 협상 창구를 열어두었지만 물밑에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한 무서운 결단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노조가 생산 라인을 멈추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그 순간 경영진은 인간 노동자를 영구히 대체할 수 조원 규모의 첨단 무인화 시스템 구축 예산을 전격적으로 앞당겨 집행했습니다. 끝없는 노동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회사의 플랜 B가 마침내 본격적으로 가동된 것입니다. 그 결단의 실체는 바로 AI 자율공장입니다. 파업이 한창이던 시기, 회사는 이미 현장에 1850대의 최첨단 산업용 로봇을 전진 배치하며 공장 라인을 무리 없이 돌리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수백억 원을 들여 로봇 기업의 지분을 대거 인수하고 미래 로봇 추진단을 신설하며 2030년까지 공장의 100% 무인화를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향해 전력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연봉 1억 2천만 원을 받으면서도 틈만 나면 라인을 세우려 드는 불안정한 귀족 노조 대신 24시간 불평 없이 완벽한 정밀도로 일하는 로봇을 최종 파트너로 선택한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노조의 무리한 강경 파업은 사측에게 대규모 로봇 도입과 무인화 투자를 정당화시켜주는 가장 완벽한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주식시장과 산업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파업을 두고 오히려 사측의 오랜 고민을 단숨에 해결해준 땡큐 파업이라는 뼈아픈 소록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노조는 자신들이 생산수단을 통제하여 회사의 목줄을 단단히 쥐고 있다고 맹신했지만 기술의 발전은 이미 그들의 협상력을 빠르게 무력화시키고 있었습니다. 파업으로 비워진 그 자리는 인간이 아닌 AI와 로봇에 의해 너무나도 조용하고 완벽하게 채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태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 역시 한겨울 얼음장보다 차갑습니다. 평균 연봉 1억 2천만 원을 훌쩍 넘게 받는 노조원들이 영업이익의 15%를 추가 성과급으로 요구하며 붉은 때를 두른 것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는 전혀 형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이 극에 달하고 서민 경제가 얼어붙은 이 팍팍한 시기에 이들의 파업은 그저 배부른 귀족 노조의 이기적인 투정으로 비칠 뿐입니다. 사회적 연대와 대중의 지지를 잃어버린 노동운동은 그 어떤 훌륭한 명분으로 포장해도 결국 힘을 잃게 된다는 냉혹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 뼈아픈 문제는 억대 연봉을 받는 노조의 이기주의가 단지 사내에만 생채기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삼성전자라는 거대한 생태계에 철저히 생사를 의존하고 있는 전국 협력사 직원 37만 명의 밥그릇마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원청의 생산 라인이 멈춰서면 하청업체의 부품 공급도 멈춰야 하고 이는 곧 수많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당장 내일의 생계 위협으로 직결됩니다. 오직 자신들의 억대 보너스만을 챙기기 위해 협력사와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거대한 파장을 철저히 눈감아버린 노조의 태도는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결국 이번 2,500명 집단 탈퇴 사태는 대한민국 노동운동사에 지울 수 없는 중대한 변곡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스스로의 탐욕과 불공정으로 무너져 내린 연대의 가치는 두 번 다시 예전의 견고함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단순히 머릿수를 무기 삼아 소수를 억압하고 경영관을 위협하던 낡은 방식은 AI 시대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이미 처참한 종말을 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거대 노조가 와회의 길을 걷게 될지 아니면 뼈를 깎는 자성으로 완전히 새로운 독립적 기구로 거듭날지는 미지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전과 같은 절대 권력은 이미 산산조각 났다는 사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AI와 로봇이 눈부신 속도로 일자리를 대체하는 거대한 시대적 전환지 속에서 노동조합의 진정한 존재 이유는 과연 무엇이어야 할까요? 만약 노조가 전체 노동자의 권익 보장이 아닌 특정 기득권의 탐욕만을 지키기 위한 이익 집단으로 전락한다면 그들의 빈자리는 감정 없이 정확하게 일하는 차가운 기계로 영원히 대체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동료의 신뢰를 잃고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조직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변화하는 산업의 거센 물결 속에서 노사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진정한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시기입니다. 오늘 깊이 있게 분석해드린 삼성전자 노조 집단 탈퇴 사태와 무인화 공장의 무서운 역습,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억대 연봉 노조의 파업과 성과급 요구가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로봇으로의 대체가 피할 수 없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시는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금 뉴스는 언제나 흔들림 없이 팩트에 기반한 날카로운 시선으로 경제 현안의 이면을 심층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깊이 있고 날카로운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